자, 의원님 이렇게 늦어지는 원인을 당 쪽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밖에서 나오는 수많은 얘기들 말고요. 당 쪽에서 저희보다 일반인보다 더 많은 정보가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사실 정보가 없고요. 네. 네, 정보가 없는 건 진짜 매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고 요새 이제 시중이든 정치권이든 100만 가지 설이 돌고 있는데 100만 가지 설이 다 지금 틀렸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누구도 알 수 없고 그 선고 자체가 이렇게 지연되는 거 예상을 다 빗나가는 거니까 예상을 빗나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식에서 벗어나는 절차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과연 왜 이럴까? 애초에는 지배적인 견해가 8대0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다. 이것은 그렇죠. 네.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네. 너무나 간단하고 명징한 사건이다. 이론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변론 종결하고 한 달이 넘어가면서 내부에서 뭔가 일이 있다. 뭔가 좀 잘못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어떤 그 우려들이 이제 조금씩 강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정말 결론에 있어서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결론에 있어서 좀 다른 그 파면 인용 결정이 아닌 다른 의견들을 좀 제시하는 재판관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결론에서의 이견이 발생한 부분 이렇게 좀 그 추측을 하시는 그 견해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견해는 여전히 8대0 만장일치는 맞는데 뭔가 고의적인 절차 지연을 하고자 하는 측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두 가지 조금 견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그 8대0 만장일치 파면 결정은 부동의 사실이고 이 사람들, 이 헌법재판관들이 8명의 이 법관 생활을 다 합치면 247년입니다. 네. 1인당 평균 약 31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률의 영역에서 법리적 관점에서만 보면 이 사건을 각하결정문이나 기각결정문을 쓸 수가 없거든요. 네. 네. 만약에 법률의 영역이 아닌 뭔가 정치적 판단을 한다거나 정무적 고려를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지만 네. 그런 고려를 일부 재판관들이 한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파면 인용 결정에서 벗어난 탈선한 어떤 결론을 고집하는 상황도 있을 수는 있겠다. 네. 네. 그리고 차마 거기까지는 얘기 못하니까 인용은 하면서도 뭔가 시간은 좀 계속 지연시키고 그래서 소위 4월 18일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상황까지를 좀 끌고 가려고 하는 어떤 목적의식적인 좀 네. 부당한 행보를 하는 재판관들이 또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좀 우려들이 좀 제기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다 추측이고요. 네.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만 중요한 건 뭐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네. 대응책 마련을 하면서 가야 된다. 그렇죠. 뭔가 8대0 만장일치 될 거니까 기다려봅시다. 이 상황은 넘은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그 리차드 김님이 이용호 의원님 진짜 똑똑해 일도 잘해라고 주셨고 그 박범계 의원께서는 계속 8대0이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해놓으셨고 루시님께서 8대0이라고 계속 떠드는 신용한 네 맞습니다. 네. 소원을 말해봐님 박범계도 못 믿어. 다들 이제 불안하시니까 별의별 그 고민들이 많으신데 네 8대0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1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저는 제가 최소한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씩 더 접하고 있는 편일 텐데 5대3이란 말을 저는 사실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결론 선고 내리는 일자도 저는 늦어도 4월 11일 이전에 나온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특이한 징후가 보일 거다. 안 보이면 또 저 틀렸다고 이제 괜찮고요. 근데 우리 시영 교수님의 잘못이 아니죠, 여러분. 솔직히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 국민이 이렇게 다 틀린 경우는 이번밖에 없어요. 사실 윤석열이 엑스포 될 거라고 뻥칠 때도 저는 저 사기꾼 또 뻥치고 다닌다. 애먼 재벌 총수들 데리고 와서 술 먹이고 돈 쓰고 저놈 진짜 나쁜 놈이다. 그러더니 실제 뭐 20몇 평당 했잖아요. 그때는 다 알았잖아. 안 속았거든요. 근데 안 틀렸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정말 모두가 전망이 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3월 7일 주장한 놈입니다. 3월 7일, 37 망통. 다 그랬죠. 그래서 망통이 뭐냐면 이제 그날에 저 화투놀이 때 그거 이제 0이 되는 거잖아요. 0이 되는 숫자. 그래서 대통령이 망한다. 대통령이 쫓겨난다. 망통. 한자까지 동원해서. 그다음에 38 광땡. 3월 8일부터 민족과 국가의 광명과 민생과 경제 광명이 시작된다. 얼마나
저야말로 사과를 드려야 돼요. 아, 이거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 전체가 틀렸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쪽이 틀린 그렇죠. 겁니다. 이것은 네. 우리 국민들이 잘못이 아니라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나 많은 우리가 격변이 있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다수의 민심이나 또 내부의 정보를 우리가 종합을 하면서 맞추잖아요. 뭐 결론이나 날짜. 그 대부분 맞습니다. 네, 네. 애지가 안 하면. 근데 이번에 다 틀렸다는 것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헌재가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아무도 알 수 없게 네. 헌재 직원이 수백 명 있잖아요. 아는 직원들한테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뭐 그래도 좀 친분이 정말 직원들도 모르게 보안은 철저히 네. 되고 있는데 찌라시는 다 가짜라고 맞아요. 이야기합니다. 다만 기류는 직원들 기류는 당연히 파면 아니냐. 직원들 헌재 직원들도 다 네. 헌법 전문가들이니까 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도 직접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발대요. 이거 발대가 안 날 수가 없는 사건이잖아요. 윤석열 지가 스스로 자백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렇죠. 선관위도 내가 군대 투입했어요. 포고령도 사회법 위반인데 그냥 냅뒀어요. 처단도 그냥 웃으면서도 지가 다 했다고 지가 다 인정한 건데 그 재판관이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몇몇 재판관이 아유 저는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가 없네. 네. 다 자백해버렸네. 네. 이런 사건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8대0은 여전히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최소한의 우리 이성적 기대인데 다만 너무 늦어지니까 이용우 의원님 말씀처럼 별별서를 다 감안해서 저는 오늘부터는 네. 그러니까 불안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고 경제 민생이 다 폭망하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이제 야후당 아까 뭐 저기 시민사단체도 뭐 긴급 기자회견도 했던데 오늘부터는 그냥 전국민 비상 행동, 그럼요. 전국민 총궐기, 네. 전국민 시민혁명으로 그냥 밤마다 광화문으로 또는 자기 동네 집회하는 대로 나가고 뭐 저도 오면서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이렇게 이거 들고 왔습니다. 그냥 네, 뭐 잠자면서 이렇게 탁 하고. 네. 그러니까 막 지하철에서 이러고 있고 뭐 예. 그냥 손글씨라도 써갖고 다니고 막 직장이 휴가 막 직장이 총파업을 하면 파업에 동참하고 파업을 안 하면 그냥 휴가라도 내가지고 데모나 막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헌재한테 말해야 돼. 온 국민이 지금 대규모 행동 들어갔다. 지금 저 서울에서 백운정 대표님이 삭발하고 매불쇼 체육협이 삭발했지 않을까 막 예, 예. 삭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삭발을 하고 제가 어제 부산 갈 때는 부산에서는 그러니까 그 동래구 위원장 박생희 위원장하고 금정구 이정 위원장 민당 두 분 단식하고 있다면 오늘 6일째인데 네. 오늘 아침까지 보고가 올랐거든요. 단식 진짜 안타깝지만 권유하고 싶지 않았지만 단식할 사람 단식하고 일이 박김태 의원님 24시간 1인시 했죠. 네. 네. 아 24시간 1인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헌재에도 소식이 들어 야 24시간 헌재 서 있었대 헌재 앞에. 네. 이런 게 그래도 직원들 길을 통해서 들어가고 헌재 재판관들이 밥 먹을 때라도 화장실 갈 때라도 들을 수 있잖아요. 예, 예.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온 맞습니다. 국민이 지금 다 총궐기 했더라. 자기 삶의 조건을 다 하더라. 그럼 이번 주 안에 나오지 않을까요? 고라니님께서 저도 신용환 교수님 때문에 파면될 거란 확신은 있음. 아마 신용환 때문에 파면될 거란 확신이 있다는 건 제가 이제 영연백 대당자가 될 선순위에 있다 보니 그건 아닌가 보다. 네, 그런 믿음으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막연한 희망회로를 저희가 돌려드리는 건 아니니까 요 스픽스 오늘 방송 들으시면 막연한 희망회로는 아니고 분명히 어떤 가닥이 잡힐 겁니다. 자, 근데 네네. 네. 두 분 말씀을 계속 듣고 다른 분들 얘기를 계속 들으면 그동안 우리가 참 착각을 하고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은 자각할 수 있는 거죠. 헌재가 헌법을 온전히 헌법 정신을 생각하고 판결을 내릴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건 그냥 나만의 착각이었구나. 네. 우리들만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의 착각이었구나. 그리고 정치가 자꾸 사법화돼서 정치가 결정해야 될 내용들을 대부분 법원이 결정하는 문제로 인해서 정치가 무너졌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어느덧 그 문제를 계속 제기했더니 어느덧 보니까 사법이 이미 정치화돼 버렸구나. 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못하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최상목 같은 사람들을 보면 저자들이 최소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이 있겠지라는 믿음 이것도 착각이었구나. 네, 네. 저들은 자기의 개인 이익을 위해서는 그렇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미국 국채를 사는 게 자기의 그 이익과 자기의 업무와 이해충돌 사실은 이해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완전히 반하는 행위인데 그것도 서슴없이 하잖아요. 네, 한 네. 번도 아니고 두 번째. 맞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란 동조 행위를 계속하고 있고 이런 자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가 명확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예, 아마 파면이 있고 나고 나면 본인도 반드시 형사적인 처벌을 당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고 이 방해를 계속 놓고 있죠. 그렇죠. 네. 옛날에 그 대통령님께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불의는 늘 부지런하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상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의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 이렇게 되겠지 이게 정상이겠지 생각하면서 조금 아니할 때 불의는 언제든지 부지런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우리가 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불의한 자들이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나올 내용들을 미리 우리가 먼저 선빵을 때려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조국혁신당에서 몇 가지 제안을 네. 계속 드리고 있고요. 처음부터 저희들은 이제 그 비상계엄에 참여했던 비상계엄 국무회에 참여했던 모든 국무위원들을 이제 전체를 탄핵시켜야 된다 했습니다만은 그게 뭐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최상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탄핵해야 되고 그 이후의 문제는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를 판결 결과를 계속 이행하고 있지 않은 최상목과 한덕수는 현행범입니다. 네. 네. 공수처가 이러한 고위공직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 공수처가 바로 구속 수사해야 된다 저희들은 생각하고 네. 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뭐 하루 이틀만 더 기다렸다가 바로 고발 조치할 생각입니다. 네, 그들이 지금 실효성 있게 처벌 조항이 없다는 거 하나 믿고 지금 헌재에서 의무다, 네. 헌법적 의무다라고 한 것도 지금 안 지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또 국민들 보고는 뭐에 승복하고 뭐 더 갈등을 유발하는 뭐는 안 된다. 공권력을 존중하고 헌재 결정에 승복해라. 지들부터가 헌재라는 최고 공권력 기관을 그렇죠. 무시하고 저기 정당한 기능을 지금 마비시키는 일종의 내란 행위를 저지르면서 국민들한테 훈계하는 꼴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